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 이야기 풀어볼게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요. 막 유복하진 않았어도 남들에게 손가락받을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여동생이 많이 아팠고 결국 여동생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저 역시 하나뿐인 저희 친구를 잃은 슬픔이 말도 못했죠. 그때 병원에서 동생을 살뜰히 케어해주던 간호사들을 보며 저 역시 간호사가 되겠노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땡땡 보건대에 진학해 졸업 후 간호사가 되었죠.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고 동생처럼 아픈 환자들을 케어해 줄 수 있어서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의사와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대대로 의사 집안인데 나를 허락해 주실까? 난 자신 없어. 우리 엄마 그러실 분 절대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 아빠도 의사셨을 때 엄마는 그 집 파출부 아주머니 딸이셨대. 옛날이랑 지금은 다르잖아. 제가 어디 가도 크게 뒤처지거나 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어머님의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들었어서 그런지 지레 겁부터 났어요. 모든 정면 돌파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참 두렵더라고요. 망설이는 저에게 남편은 그때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픈 환자에게 늘 진심이었던 남편이었기에 환자를 제 동생처럼 돌보는 저에게 반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내놓으라 하는 집안이 바로 남편네 집안이었죠. 당신이 서윤성 간호사? 나 충효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이야기 좀 하죠.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거 뭐 알겠는데 간호사랑 의사랑 급이 맞아요? 네? 분수를 알고 덤벼야지. 우리 충효가 병원장 아들이라고 쉽게 꼬셨나 본데 같은 의사 아니면 남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 없으니 그리 알아요. 사모님, 저 충효씨 사랑합니다. 분수도 모르는 당신 같은 여자들을 내가 한두 명 본 줄 알아?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오해고 나발이고 나 알 바 아니고 충효 옆에서 떨어져줘요. 이왕이면 병원도 간두면 더 좋고 눈에서 멀어져야 마음에서 멀어지는 법이잖아? 남편의 어머니는 병원장님 사모였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와 저런 말을 하시고 떠나갔어요. 그때 정신이 딱 차려지더라고요. 나와 남편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말이에요. 하지만 주변에서 반대를 하면 어쩜 그렇게 사랑이 불붙을까요? 난 절대 못 헤어져. 내가 예전부터 말했지만 나는 당신같이 따뜻한 여자 절대 못 놓쳐. 사모님 말씀이 맞을지 몰라. 우리는 애초에 안 맞는 사람이었어. 미안해. 아빠도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엄마도 곧 허락하실 거야.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많이 부딪힐 건데 자신 없어. 엄마도 힘들게 결혼하셨어서 아마 나중에는 당신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될까? 당신 진짜 변하지 않을 거지? 다행히 병원에서 제 입지가 좋았던 탓인지 시아버지 되실 병원장님은 단번에 저를 좋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지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허락해야 했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죠. 아무리 날고 긴다는 여자 데리고 와도 사람은 심성이 고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아무 소리 말고 충효 결혼하는 거 허락해요.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런 간호사 나부랭이랑 결혼을 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본인 울책일정을 생각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해. 뭐예요? 지금 나 예전에 없이 살았다고 무시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들 이렇게 의사 만들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 따라요. 어쩔 수 없는 결혼 허락을 한 후 저흰 빠르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 집으로 들어간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고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죠. 우리 아들 장남인 거 알지? 너 힘들게 병원 일할 생각 말고 시아버지를 위해서 임신부터 해라. 어머님, 저는 아이 가져도 일은 하고 싶어요. 저희 수간호사 선생님도 아이 낳고도 계속 하시는걸요. 애는 누가 보니? 그리고 우리가 뭐 돈이 아쉬운 집이야? 네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드러낼 게 없으면 아들이라도 낳아야 할 거 아니야? 노력은 할게요. 노력만 해서 될 일이니? 할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셔도 아들 엄청 바라실 거야.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그리 잘났다고 네 생각을 얘기해? 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직업도 마음에 안 드는 거 겨우 허락했더니만 빳빳하게 굴고 있네. 애미야, 그만해라. 집도 컸고 넓었기 때문에 전 결혼 후 시댁과 함께 살았어요. 제가 첫 며느리여서 그런지 병원 일과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참 고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심성을 잘 알았던 아버님과 시할아버님은 절 예뻐해 주셨어요. 힘들지? 젊어서 쟤도 지 시애미한테 많이 당해서 그런지 꼭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네가 이해해라. 네 시어머니도 시집살이 무지막지 당했거든. 에이, 알죠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래도 매번 나서주시고. 우리 충효 안 사람인데 내가 챙겨야지. 우리 충효가 내 금쪽 같은 첫 장손 아니냐. 그리고 충효가 어려서부터 사람 본 눈이 아주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손주 며느리야 말할 것도 없겠지. 늘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너무 힘이 돼요. 시댁 남자 식구들은 남편처럼 참 다정했어요. 오히려 힘든 일을 말리셨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도 하였죠. 여보, 제 일 언제 그만두라고 할 거예요? 나이도 있는데 아이를 가져야죠. 그래도 일 잘하는 우리 간호사를 함부로 그만두게 할 수 있나? 모든 일엔 때가 있지. 천천히 해도 돼요. 당신 그렇게 안일하게 그럴래요? 병원장 며느리가 간호사라는 게 말이 돼? 당신 그런 마음 버리라고 했지. 그게 뭐가 어떻다고 또 그 소리예요? 맞잖아요. 충여 정도면 예쁘고 착한 의사들이 널렸구만. 하필 급 떨어지는 간호사를. 하여튼 나 제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당장 집에 들어 앉혀요. 어머님, 조금만 더 다니다가 그만둘게요. 넌 정말 네 생각만 하는구나.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시집을 왔으면 내 말 따르렴? 너 어쩜 그리 주제 파악을 못하니? 너 같은 것도 며느리라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그래, 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럼 병원 그만두는 거 고려 좀 해보자. 아버님, 전 그래도 더 다니고 싶어요. 끝까지 네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혼해야지. 별 수 있어? 당신은 무슨 말을 해도 일은 나중에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가정에 충실하렴. 결국 시아버지는 그만두라고 하셨죠. 저 역시 할 말은 했던지라 시어머니는 저를 더 싫어하셨어요. 어머님이 제 집안에 대해 폄하하고 제 직업을 무시할 때도 나름 자부심이 있었기에 어머님 말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상화에 못 이겨 전 병원을 그만두어야 했거든요. 훌륭한 나이팅게일을 꿈꿨지만 결혼을 하고 집안 살림을 돌봐야 했죠. 그래도 워낙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집안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네요. 우리 손주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부터 화초들이 안 죽는다. 어찌나 빠릿빠릿한지 네가 다 관리하는 거지? 네, 할아버지가 아끼시는 것 같아서 신경 쓰고 있어요.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서 넌 진짜 됐다니까. 이따가 저랑 바둑도 두세요. 지난번에 바둑 알려주셔서 제가 공부도 했거든요. 아니, 그걸 벌써 마스터했어? 네, 할아버지랑 두려고 연습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두세요. 할아버지는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라고 하나 늘 집에서 소외받으시는 큰어른 같으신 할아버지셨어요. 시어머니는 늘 신경도 쓰지 않으셨고 아버님은 병원 일을 하느라 바쁘셨거든요. 그러기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좀 더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 거 하나에도 칭찬해 주시는 시할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집안일들이 어느덧 익숙해 갈 때쯤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죠. 온 집안에 경사가 난 거나 마찬가지였고 저 역시 너무나 기쁜 나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봐라. 너 집에 들어앉아서 마음 편하니 애도 딱 들어서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내 말 거역할 거 없다고. 네, 그러게요. 10달 동안 잘 품어서 예쁘게 키워야죠. 남자애면 엄마 머리를 잡는다는데 그것 또한 큰일이다. 우리 집안은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하는데 너 닮았어 봐라. 의사 되겠어? 할아버지도 의사셨지. 네 시아버지도 지금 의사지. 그리고 네 남편의 네 시동생 죄다 의사 아니니? 내가 그래서 머리 좋은 의사 며느리 받으려고 했던 거야. 진로는 본인이 정하는 거죠 뭐. 역시 근본이 다르니 생각하는 것 또한 다르구나. 의사를 만들어야지 뭘 하고 싶은 거래. 그래도 이렇게 대접받는 게 요새 의사 말고 더 있어? 넌 그저 귀하게 품어서 귀하게 키울 생각이나 해. 교육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벌써부터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성별을 알게 되던 날 제 뱃속인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아닌 딸임을 알았죠. 저와 남편은 기뻐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큰 상심을 하였어요.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물건이네. 이거 완전.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 못 낳고 말이야. 너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저랑 충효 씨는 첫째가 딸이어서 좋은걸요. 둘째는 또 가지면 되니 상심 마세요. 무식하게 줄줄이 애 낳을 생각하는 거야? 아들도 못 가졌으니 다시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서 살림이나 해. 손이 귀하다고 했던 남편네 집이어서 그런지 전 시어머니에게 된통 막말을 들었죠. 임신 중이어서 그런지 더 서럽게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서러움이 가시기도 전에 시동생은 결혼을 하겠다며 같은 병원 의사 동서를 데리고 왔고 병원에서 일할 때 오다 가다 자주 봤던 의사여서 그런지 참 반가웠어요. 아유, 이제서야 내가 제대로 며느리 덕을 보겠구나. 이제야 우리 집안에 급이 맞는 며느리가 들어왔어. 어머님, 제가 형님 몫까지 어머님 보필 잘할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어차피 형님은 어머니 마음속에 며느리가 아니니 말이에요. 넌 나랑 말 좀 통하는구나? 역시 사람은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야. 오랜만에 이렇게 속이 시원해 본 적은 처음이다. 저도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 모실 테니 지켜봐 주세요. 결혼 전 시어머니와 동서의 대화였어요. 주방에서 나누던 대화를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참 마음이 아팠죠. 시어머니 빼고 모두 잘 해주시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어머니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은 며느리였거든요. 그리고 시동생은 결혼을 했고 동서는 우리 식구가 되었어요. 결혼 전 대화를 많이 해보지 못했던 터라 사실 대면하고 어색했는데 시할아버지 생신날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동서였어요. 하지만 곧 그 대화는 절 깔아뭉개려고 하는 대화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죠. 형님은 참 운이 좋으신 분 같아요. 솔직히 의사도 아니고 집이 특출나게 잘 살지도 않는다고 들었는데 병원장 아들을 채가다니 대단하세요. 사실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아주버님 인기 대단했거든요. 그래? 뭐 이가 멋지지. 인품도 그렇고 우리 신랑 인기 많았다고 들으니까 기분은 참 좋네. 사실 아주버님 정도면 애 딸린 호랍이라도 재혼자리 줄을 섰을걸요? 그러니까 형님 자리 잘 지키세요. 동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냥 운 좋은 거에 감사하며 살으란 거죠. 그리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 마음속에 형님이란 사람 안중에도 없던데. 그리고 혹시라도 동서라고 기강 잡으시려거든 접어두시고요.
동서는 피해의식이 많구나. 형님이라고 내가 기강 잡을까봐 이래? 나 동서한테 관심 없어. 그리고 우리 서방님 와이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잘 지내면 좋겠지만 애초에 동서도 그럴 생각 없어 보이니까. 알겠어. 제 말에 기막혀하는 동서였고 더 이상 대꾸도 없이 거실에 나가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있었어요. 어찌나 속이 부글부글 끓던지 참 시동생이 아까웠네요. 하지만 제 수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많은 서러움을 겪었어요. 애는 너만 가지니? 네 동선이 집들이 한다는데 가서 밥이나 좀 거들어라. 어머님, 저 그날 병원 갔다가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한 날이거든요. 말씀 지난번에 드렸는데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시집은 왜 왔니? 네 엄마 아빠가 그리 가르쳤어? 그게 아니라 미리 다 약속이 되어 있던 거라 절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미리 정해서도 파토 낼 수 있는 거지. 네 엄마 아빠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이래?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도 시집살이 호되게 겪었다고 들었는데 너무하시네요. 시집살이 호되게 겪었어도 난 아들 낳고 팔자 핀 사람이야. 너 같은 줄 아니? 그러니까 아들도 못 낳는 넌 이 집에 있을 가치도 없다고. 딸 안 반가우니까 임신했다고 유세 떨지 마. 아픈 말만 공부하시는 시어머니 같더라고요. 언제나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일 뒷전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때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시집살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을 날짜가 다가왔어요. 뭐? 산후조리원이 얼마라고? 충여 너?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그게 얼만데 떡하니 결제를 해. 당연히 내 첫 아이를 낳았는데 윤상이한테 이 정도는 안 아까워요.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너무 아깝잖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말이 틀려?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딸 낳은 애한테 뭘 조리원까지야.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바로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조리했어. 그건 엄마 때나 그런 거죠. 아이 낳고 관절도 아플 텐데 조리는 해야 해요. 남편이 제 조리원을 결제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당장 취소하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지만 절대적으로 절 조리원에 보내기 싫어하는 시어머니였죠. 네가 입이 있으면 얘기해봐. 내 말이 틀리니? 아무리 돈이 남아도라도 그렇지. 아범 저렇게 밤낮으로 애쓰는데 넌 조리원에 누워서 쉬고 싶어? 어쩜 애가 네 생각만 하니? 내가 이러니 널 싫어하는 거야. 어머님, 아이 낳고 관리 못하면 평생 고생한대요. 친정엄마도 어느 정도 보태주셨고 아이 낳고 잘 쉬다 오도록 할게요. 네 친정에 돈이 어디 있어서 조리원비를 보태줘? 너 설마 우리 아들 월급 빼돌리니? 이 쥐새끼 같은 것. 아이를 낳기 불과 며칠 전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막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남편과 시아버지가 말려주는 바람에 애를 낳고 조리원에 가긴 했지만 그마저도 4일 있다 퇴소를 하여야 했죠. 그리고 조리원에 들어갔다 온 것만으로도 호되게 당해야 했어요. 아이를 낳고 바로 찬물을 만지고 전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사실 제 지인들과 부모님은 제가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걸 예상도 못했죠. 저희 엄마는 제가 몸조리를 다 못했다는 걸 알고 오시려고도 했거든요. 어디로 오겠다는 거야? 엄마가 저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조리해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니네 엄마도 참 팔자 좋다.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어쩜? 집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오시지 말라 그래. 그럼 제가 갈게요. 사실 저 아기 보느라 잠도 못 자기도 하고 손가락 마디도 너무 아프거든요. 넌 어쩜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니? 애가 왜 이렇게 근성이 나약해 빠졌어? 어머님도 아이 낳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막말로 난 너 같진 않았어. 저 같다뇨. 뻔뻔해가지고 애 낳고 조리원을 다녀와? 딸년 낳고 뭘 그리 잘했다고. 넌 그 흔한 아들도 못 낳았으니 우리 집 유산 받을 생각도 마. 유산 탐 안 나요, 어머니. 애 우니까 당장 그치라고 해.
시어머니의 첫 손주였지만 제가 낳은 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아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시할아버지는 참 아이를 예뻐해 주셨죠. 우리 집의 첫 손녀 아니냐? 귀하지. 난 아들이랑 아들 손주만 봐서 그런지 참 귀엽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우리 아정이 시집갈 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예끼, 늙어서 그런 끔찍한 소리 나도 이제 많이 늙어서 이것저것 다 아파. 다음 주에 병원 한번 다녀오셔야 하죠? 그래, 늙어서 그런지 내가 잘 아는데도 무섭다. 제가 아이를 낳고 살 동안 절 많이 예뻐해 주셨던 시할아버지는 많이 노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죠. 제가 이 집에서 그래도 시할아버지의 늘 따뜻한 위로 덕분에 버틸 수 있었으니 시할아버지의 건강을 더 살피기로 생각했고 그렇게 병원을 모시고 다니게 되었어요. 단순히 소화불량이라고 하시던 시할아버지는 80이 넘은 연세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버님 당장 요양병원에 모셔요. 예전부터 본인 몸 안 좋아지면 요양병원에 모셔달라고 했던 양반이니 그렇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보내. 아직 괜찮으시잖아. 치료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누가 돌봐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당신이 이 집에 시집와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어? 내가 뭘 못했는데. 나 어머님 살아계실 때 평생을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당하면서 두 노인네 모셨어. 그리고 아들들 떡하니 낳아서 이 집안 의사 가문 이어줬으면 된 거 아냐? 웃기지 마. 엄마 아프실 때도 요양원에 당장 데려가러 간 사람이 누군데? 그럼 내가 그 나이 되도록 모셔야 해요? 솔직히 당신이 모신 게 아니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집에 얹혀 산 거잖아. 말은 바로 해. 어쨌든 난 불편했다고요. 시할아버지가 아프고 수술을 하시고 나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불안은 극에 달았어요. 말로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얘기를 들었지. 시어머니 또한 마음속에 한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대 모시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시아버지도 지친 기색이었고 시할아버지는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예전엔 이런 기세가 아니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히려 말도 많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전 시할아버지가 안타까워 내가 뭐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하던 중 동서는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놀러와 시어머니 장단을 맞춰주었어요. 사실 두 여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사악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내가 이 나이에 아픈 노인의 병수발할 일 있니? 내가 그동안에도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들 장성해서 다 내 세상인데 내가 왜? 맞아요, 어머님. 전 어머님 뜻 존중해요. 사실 저도 의사지만 아픈 분은 전문 인력이 관리하는 게 낫죠. 역시 내 마음은 네가 제일 잘 아는구나. 넌 어쩜 나랑 통하는 게 맞니? 어머님, 제가 딸처럼 의지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아버님도 뭐 어쩌시겠어요. 어머님이 보내라면 보내야죠. 제가 더 마음이 불편하게 시할아버지가 방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본인의 하소연을 하였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시할아버지의 병수발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말이에요.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님이 할아버님 요양원에 보내는 거 그렇게 반대하시면 집에서 노는 형님 보고 케어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긴 제 애나 보고 노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얘 큰애야, 너 이리 좀 와봐라. 그쵸, 뭐라도 해야 밥값이라도 하죠. 네, 어머님 부르셨어요? 너 내일부터 시할아버지 케어 좀 네가 맡아서 해라. 아무리 보호사가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 손길만 하니? 애 보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요, 할 수 있어요. 형님이 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할게. 하긴 딸이나 낳아서 유산한 본 못 받는 네가 이거라도 해야 내가 생각해보지. 어머님, 저 유산에 관심 없어요.
형님, 가식 좀 그만 떠세요. 유사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제 힘든 시댁살이를 시할아버지로 인해 위로를 많이 받았기에 살아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살뜰히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간호사 출신에다 어려서 동생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늘 그런 저에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이 나이에 무슨 암이 걸려서 널 힘들게 하는지 내가 의사여서 잘 알아. 아마도 그리 오래 살진 못할 거야. 할아버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희 딸 커서 시집가는 것도 보셔야죠.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어도 노년에 참 쓸쓸했는데 이렇게 심성고운 손주 며느리 덕에 호사를 누리는구나. 시할아버지는 아픈 환자들을 워낙 많이 본 의사여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한 환자였어요. 그래서 병수발을 하는 것이 힘들다거나 불편하지 않았죠. 제가 열심히 돌봐도 외래 진료를 갈 때마다 좋은 소리를 듣기란 힘들었어요. 저랑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 좋아지실 거예요. 아니다. 내 나이가 있는데 난 나에 대해서 잘 알아. 할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충분히 나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할아버지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너 네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해봤자 뭐 콩고물 떨어질 줄 아니? 네 콩고물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어머님, 저 그런 거 안 바래요. 훅 키고 있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미 집안 재산 분배는 다 끝났다고 했고 시어머니 이름으로 땅과 건물이 몇 채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증여받을 건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기세등등한 시어머니였었죠. 내가 이 집에 왜 시집 왔는데? 근데 넌 나처럼은 안 될 거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넌 그냥 병간호하는 손주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저 욕심 안 내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님이 안 아프셔야죠. 끝까지 저 가식, 친절머리나. 시할아버지도 본인의 힘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건 알았는지 어머님에게는 늘 아무런 소리도 못하셨고 그저 저에게 너무하다 싶을 때만 그만하라며 말려주실 정도였어요. 동서도 이 집의 권력이 시어머니에게 있다는 걸 잘 알아서 할아버지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태극당 갔더니 어머님이 좋아하는 모나카가 있더라고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얘는 뭘 이런 걸 사왔어. 같이 먹자. 할머니, 나도 먹고 싶어. 땡! 어른들이 얘기 나누는 게 어디 여자애가 끼어들어? 네 엄마한테 아이스크림이나 사달라고 해. 이건 어른들이나 먹는 거야. 그래, 얼른 니네 엄마한테 가. 무슨 애가 저렇게 거지처럼 뭐 먹을 때마다 달라붙는지. 형님 닮아 식탐이 많나 봐요. 늘 딸에겐 모질게 구는 시어머니였어요. 제 딸이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들 바라기 시어머니 때문에 더더욱 눈길조차 주지 않으신 거죠. 저에게 하는 모욕들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에게까지 그러시니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어른들끼리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요? 뭐? 너 지금 유치하다고 했어? 네,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아정아, 이리 와. 엄마가 사줄게. 형님, 뭘 그렇게 발끈하세요? 제가 얼마나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 꼭 이렇게 좋은 날 얼굴을 붉히셔야겠어요? 동서도 똑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가요. 어머님, 사실 제가 드디어 어머님이 소망하던 아들을 낳을 것 같아요. 어머, 너 임신했니? 네, 근데 태몽이 아들이래요. 역시 너는 진짜 내 며느리다. 우리 집에 데릴 네가 있다니. 아마 너 닮은 아들이면 또 의사만 될 수 있을 거야.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의사 아들 만들 테니까. 역시나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둘이서 저런 대화를 이어갔어요. 결혼하고 한참이나 아이 소식이 없던 동서이기에 축하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저와 제 딸을 무시하는 동서이기에 썩 기쁜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성별이 나오던 날
그토록 시어머니가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 딸이란 걸 알게 된 동서였어요. 어떻게 어머님,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이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아이야 또 가지면 되지. 솔직히 너 닮은 딸이면 얼마나 이쁘겠니? 그래도 제가 이 집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고 싶었다고요. 둘째 낳으면 되지. 어차피 쟨 관상부터가 딸 관상이라 아들은 절대 못 낳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어. 정말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 걱정 말고 우리 의사며느리 몸보신 잘하고 안정적으로 태교에 힘쓰거라. 역시 어머님이세요. 제가 딸을 가졌다고 할 땐 그렇게 노여워하시더니 동서에겐 한없이 너그럽더군요. 원래 큰딸이 살림 미천이래잖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은 편하네요. 감사해요. 아니다. 넌 임신 중에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면서 태교에 전념해. 네, 명심할게요. 동서가 딸을 가졌다고 해서 엉엉 울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정말 다정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찌나 현타가 오던지 사실 결혼하고 늘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다정한 시어머니 모습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냐? 아이고 어째 제가 원래 마음이 못돼 먹었어. 그래서 네 시할머니가 그렇게 싫어했던 거다. 심성 고운 네가 참아. 쟨 내 아내가 본인이 가난해서 싫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 그러니 울 필요도 없어. 할아버님, 늘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 있어. 나도 너한테 그렇게 위로받는데. 에이, 할아버님이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맙다. 이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 이렇게 잘 대해줘서. 네 덕분에 많이 웃었어. 할아버님은 몰래 우는 저를 보시곤 저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바쁜 남편과 바쁜 시아버지는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고 매일 육아와 시할아버지 병간호를 하는 시간이 반복되어도 시할아버지가 참 친정 아빠 같았어요. 그런 저희를 보고 시어머니는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참고 있던 시집살이에 터져버린 날이었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며느리 생기면 꼭 해주고 싶었어. 그래도 형님은 조리원도 못 가게 하셨으면서 전 이리도 잘해주시다니요. 제가 조리원에 왜 가니? 솔직히 하는 일도 없는 게 돈만 축내면 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래도 너는 내 며느리잖아. 내가 다 해줘야지. 어느 날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고 알고 보니 딸 낳은 저보고는 유산 한 푼 받을 자격도 없다며 산후조리원도 가지 말랬으면서 의사동서가 딸을 낳을 예정이자 산후조리원의 마사지까지 풀코스로 결제해 주신 거였어요. 곧 아이 낳았는데 어머님 공이 너무 커요. 저 몸조리 잘해서 낳을게요. 그래, 여자는 출산하고 몸이 많이 망가져. 그러니까 마사지까지 빼먹지 말고 받으렴. 그걸 보고 있던 남편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정엄마 보고는 그렇게 조리원에 가지 말랬으면서 어떻게 재수 씨한테는 이래요? 내가 이쁜 내며느리한테 쏘겠다는데 누가 말려? 그리고 쟤는 뭐 머리 쓸 일이 뭐가 있어? 집에서 노는 거 집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의사랑 노는 애랑 같니? 늘 너무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엄마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제 처한테 죄인이네요. 그러게 수준이 맞는 애를 데려왔어야지. 모든 불화의 근원은 쟤야. 말 조심하세요, 엄마. 어머님,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간호사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동서처럼 의사 며느리도 아니고 간호사에 그저 그런 제가 의사 남편 만나 딸까지 낳아서 더 싫으신 거죠? 잘 아네. 너랑 네 동서랑 같니? 비교할 때를 비교해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차별을 하세요. 저 친구들이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자랑할 때 정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를 하면 다 어머님 같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저도 계속 남이랑 비교해 볼까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치니? 이 못 배워먹어서 남자 하나 잘 만났다고? 네가 우리랑 같은 끝 같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정엄마한테 너무하시잖아요. 아주버님, 어머님이 못할 말 하신 것도 아닌데요, 뭘. 너무 속상해 울면서 쌓인 말들을 하였는데 시어머니는 콧방귀도 뀌지 않으셨고 오히려 절 비웃으셨어요. 도저히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못 살겠다 싶었고 시어머니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어디가? 이 시간에 집 나가는 거니? 아니요, 이거 어머님 짐이에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형님 미치셨어요? 동서도 당장 나가. 이 집 내 집이니까. 돌아도 단달이 돌았네 저게. 너 꿈꿨니? 이게 어떻게 네 집이야? 엄연히 내 집인데 너 똥오줌 구분이 안 되니? 등기부 등본 떼 보세요. 이 집 제 집이니까요. 할아버님이 본인 돌아가시면 저 어떡하냐고 하시면서 증여해 주셨네요. 뭐? 그게 말이 되니? 이미 내가 증여받은 내 집이거든? 딱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군요. 어머님이 그동안 받았다고 하는 이 집, 그리고 재산들, 실제로 등기부 등본 때 보셨어요? 뭐야? 아니, 아버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리석은 것.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 말을 다 믿었냐? 여보, 당신이 얘기해봐. 이게 어찌 된 거야? 당신도 그때 내 앞으로 해놓는다는 거 동의했잖아. 당신이 하도 난리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이미 할아버님이 은퇴도 하셨었고 이 집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할 며느리가 오직 시어머니셨기에 모든 걸 시어머니 앞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믿었고 본인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는 배움에 있어 굉장히 지식이 짧았고 그저 사인하라는 곳에 사인만 하면 본인의 것이 되는 줄 알았다고 했죠. 지금까지 문제됐던 적은 없었기에 시아버지도 그리고 시할아버지도 얘기를 안 했는데 재산을 본인 손에 거머쥐었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역시나 태세 전환을 하며 시할아버지를 홀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집 주인인 양 모든 걸 손에 쥐고 흔들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매일 시어머니에게 안쓰럽게 당하는 모습을 본 시할아버지는 저에게 진짜로 이 집을 양도해 주셨어요. 며느리 인성은 원래도 알았지만 본인 손아귀에 재산이 있다고 하며 저렇게 날뛰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저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았다고 했고 그래도 본인의 며느리이니 기꺼이 인내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이 아플 때 거리낌 없이 간호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당신들이 날 속였던 거야?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안일했던 거지.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차피 당신 집 될 거였어. 웃기지 마. 그럼 진짜로 증여를 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나가라니? 어머님,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저 더 이상 어머님 얼굴 못 보겠네요. 그러니까 이 짐 들고 나가주세요. 여보, 쟤 저렇게 날뛰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 솔직히 당신이 큰애한테 좀 심했어. 나도 이제 손 뗄래. 당신 그 허영심이랑 말도 안 되는 욕심 다 진절머리 난다고. 엄마, 나도 이제 지쳤어요. 진짜 질리네요. 장남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남자들이 뭐라는 거야? 아버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손주 며느리가 말해주지 않았냐? 어리석은 것,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내가 죽어도 내 재산은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제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모신 세월이 얼만데 지금 그게 말씀이세요? 우리가 너희랑 같이 살았던 거지 네가 우릴 모셨다고? 뻔뻔한 것. 시어머니는 큰 소리를 치며 울고불고 하셨고 그 모습을 본 동서는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그동안 손에 없는 재산을 쥐고 그렇게 형님을 홀대하신 거예요? 저도 어머님 때문에 동조했지만 진짜 그건 아니네요. 동서도 입 다물어. 진짜 역겹다. 어머님보다 동서가 더 나쁜 사람이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할아버님, 몸은 좀 괜찮으시죠? 할아버님? 이제 와서 나를 찾냐? 결혼하고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준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랑 네 시엄마는 똑같은 인간이야.
당장 우리 큰 손주 며느리 집에서 다들 나가. 할아버님, 제가 얼마나 할아버님을 존경하는데 이러세요. 지시애미 치마폭에 딱 붙어서 벌써부터 사람 차별이나 하고 말이야. 넌 글렀어. 할아버님 뭐해세요? 제가 막내 손주 며느리인데. 할아버지는 보다 못해 소리를 치셨고 결국 시어머니와 동서는 쫓겨났어요. 정말 다행인 건 시아버지 또한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할아버님이 어머님과 동서를 내쫓을 때 아무런 말씀이 없었죠. 일단 니네 집에 좀 가야겠다. 어머님 저희 집을요? 저 불편한 건 딱 질색이에요. 너 지금 나보고 그러는 거니? 언제는 나보고 너만 믿으라면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거야? 너 아주 웃긴다. 시어머니는 일단 급히 시동생네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남편은 몇 년을 힘들게 고생한 제 마음을 알아줘서인지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큰일이 일어났지만 일단 시할아버지의 병간호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전 계속해서 병간호를 해나갔죠. 그래도 마음은 참 편했어요. 그리고 2달여가 흘렀나? 그 전까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집까지 찾아왔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시할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버님, 그래도 제가 아버님을 모신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문전박대 하실 거예요? 저도 속았는데 분하다고요. 네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고얀 것. 그럼 애비 밥은 누가 챙겨주나요? 언제 네가 챙겨준 적이 있어? 시할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상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러다니기만 바쁜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로 인해 시어머니의 부재가 전혀 없었어요. 애비가 속상하겠지만 이제 나도 쟤 보기 싫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래서 참았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 그 꼴 보이지 않도록 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어요. 여보, 나한테 어떻게 이래?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불려씨가 아주 단단히 꼬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제발 그만 좀 해. 일단 아버지가 노여움이 가라앉으니 둘째내서 좀 있어요. 아주 둘째 며느리 잘 얻었다 싶었는데 그것도 꽝이야. 나 돈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빨리 집이라도 하나 얻어줘요 그럼. 당신 업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이런 일로 병원 찾아오지 마요. 여보. 시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전 집에 시어머니가 없으니 정말 살겠더라고요. 딸아이도 눈치 보지 않고 집에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할아버지는 평온하게 몇 달 후 눈을 감으셨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를 가장 잘 대해준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마음이 너무 아팠고 모든 게 감사했어요. 눈물이 엄청 흘렀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도 문상을 오셨고 그날도 어김없이 저에게 뭐라 하셨어요. 노인네 꼬셔서 재산 네 차지 될 것 같지?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나 보자. 여긴 장례식이에요. 제발요. 그렇게 정신없는 장례식이 끝이 났고 시할아버지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골고루 물려주셨어요. 대신 시어머니에게만 빼고 말이죠. 전 정말 황송하게도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작은 상가 하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님 또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하나씩 받았지만 동서와 어머님 건 아예 없었죠. 어머님은 절대 인정 못한다며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그 모습에 질린 듯 하였어요. 진짜 돈 그만 좀 해.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매일 큰애한테 주제 넘는다고 원장 아들이라고 꼬신 거냐고 하더니 당신이 그러네. 뭐예요? 아니 내가 솔직히 뭘 못했길래 이렇게 한 푼도 안 주시냐고. 그럼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살뜰히 챙겨본 적 있어? 나도 진잘머리나. 더 이상 나도 못 참겠으니 입 다물어.
어디 병원장 마누라가 이러고 사냐고. 시어머니가 한 번만 더 돈 얘기를 꺼내면 시아버지는 이혼을 하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결국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어요. 얄미운 동서 또한 이 집의 실세가 어머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탓에 전환을 했지만 본인에게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고 크게 실망을 하였죠. 아마 본인이 저지른 업보라고 생각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네 시어머니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바쁘고 정신없다는 핑계로 안일했어.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래도 잘 챙겨주셨잖아요. 내 아버지 모셔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르지? 나한테 마지막까지 너 잘 챙겨주고 마음 헤아려 주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사람을 진짜 잘 보시거든. 정말요? 할아버님 덕분에 저야말로 위로를 많이 받았는걸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감동만을 주시고 떠나셨어요. 아버님은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이니 본인의 집을 구하였어요. 미우나 고우나 내 처인 걸 내가 챙겨야지.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니다. 네가 미워하는 거 이해가 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 좋아질 거다. 결국 어머님을 데리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신 아버님이셨어요. 참 감사하고 멋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돈 한 푼 없으신 신세가 되어서 그런지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아버님 내조만 착실히 하며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제 남편과 저와는 왕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더불어 동서네와도 트러블 때문에 아예 자식들과는 손절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가끔 시어머니는 술만 마시면 전화가 오는데 아직도 원망을 많이 하세요. 내가 그래도 우리 아들들 다 이뤄야 되겠냐? 네가 내 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될 것 가지고. 어머님, 저도 제 마음이 풀려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전화 마세요. 본인의 힘이 아예 없어지니 집에서만 계신다고 하였고 시아버지가 그래도 젊어서 의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전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 병원에 복직을 하였어요. 그리고 수간호사까지 되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네요. 한평생 제 젊음을 바친 이 일에 아직까지도 자부심이 가져져요. 중간에 많은 시댁일이 있었지만 결국엔 시어머니는 쓸쓸히 계시고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나이가 먹고 보니 한편으론 요새 시어머니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큰 마음 먹고 한번 찾아뵈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어찌해야 할까 싶네요. 그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풀고 나니 조금은 속이 시원하네요. 여러분들도 마음속 의거리 하나쯤 있으시죠? 다 잘 될 것이니 새해에는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지내시길 소망하네요. 부족한 글솜씨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